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사실은 제가 뉴스나 브리핑 위주의 아이템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아이템은 단순한 브리핑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 디펜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 대반격을 위한 전열 재정비 결전의 시간이라는 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하고 결전을 위해서 전열을 재정비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며칠 이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면 사임이 아니라 경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2월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윌리엄 바 장관의 사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백악관에서 아주 좋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우리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그는 뛰어난 일을 해냈습니다. 빌은 사직서에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그 전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뛰어난 인물인 제프 로젠 법무부 차관이 법무장관 대행을 맡게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리처드 도노휴가 법무차관의 직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윌리엄 바 장관의 교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 윌리엄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전달해드린 것처럼 윌리엄 바는 CIA에서 처음 그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픽업을 해서 주로 부시 일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도미니언의 외부 고문으로서 26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도미니언과 한패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이덴티티가 의심을 받던 사람인데요. 결국 이 사람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랠리를 다녀와서 그날 밤에 이 윌리엄 바 장관을 백악관으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에 걸쳐서 엄청나게 혼을 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법무부와 FBI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는 증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장관에게 양자택일을 하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지금 증거가 이만큼 모여 있으니 우리에게 협조를 하고 나중에 사면을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수사를 거부하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용의자들과 함께 나중에 사법 처리를 받는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안했을 거고 윌리엄 바 장관은 자신이 재임 기간 중에 확보했던 각종 증거와 정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이렇게 스스로 사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윌리엄 바 장관 다음으로 장관 대행에 지명된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프리 A. 로젠.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요. 사실 미국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커리어가 화려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이고 외부에서 주로 변호사,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미국 정치권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미국 최초의 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커클랜드 앤 앨리스, 미국의 김앤장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로펌 변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부의 법률 고문, 미국 국립철도여객공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변호사협회 행정법 및 규제관행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5월 법무부 차관으로 픽업이 돼서 차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 이 커리어만 보면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그럼 제가 왜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로젠 법무부 차관을 장관 대행에 앉힌 것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응해서 관련 조사를 수행해왔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3848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장치와 인터넷 기반 통신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취약성이 발생하고 이러한 취약성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됐다. 최근 FBI 국장이 지적한 것처럼 중국은 뇌물과 협박, 기타 악의적 전술을 사용해
매우 정교한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이 항상 존재해왔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외국 정부나 의심스러운 출처로부터 나온 정보를 액면 그대로 가져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우리는 항상 경계를 유지하되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가 두려워 선거 참여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2020년 8월 26일 CSIS, 즉 안보연구소죠. 이 연구소 세미나에서 제프리 로젠 법무장관이 연설했던 연설문 중의 일부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행정명령을 통해서 외국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그 선거에 개입한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이에 대해서 협력했던 협조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라는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오는 12월 18일까지 국가정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국방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같이 유관기관에 관련 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 통보를 앞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외국의 선거 개입을 3개월 전부터 경고해왔고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해왔던 법무부의 핵심 다국자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대행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법무부 차관으로 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처드 도노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그것도 판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경력을 들여다보면 일단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제82공사단에서 전투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82공사단, 최근에 Storm is Coming이라고 해서 폭풍이 몰려온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받는 부대죠. 그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미 육군 법무행정관을 거쳐서 치안판사로 약 7년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치안판사란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군에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즉 군법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는 권한, 그런 임무를 수행했던 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이 사람은 연방검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11년 동안 굉장히 강직한 검사로서 각지에서 활약을 해왔는데요.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법률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굉장히 큰 강력 사건에서 목숨을 걸고 방탄조끼를 입고 결국 그 범인을 법정에서 징역 30년형에 처했던 간단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강력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검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정치권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MS-13이라는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주로 라틴계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굉장히 여기서 유튜브에서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굉장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라든가 남미 지역에서 올라오는 해외 이민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한 그런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MS-13이라는 조직은 사실 많은 연방 검사들, 연방 판사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무거운 실형을 때리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요. 이 리차드 도노유, 이 사람은 이 MS-13 조직에 맞서서 주요 조직원들, 주요 중간급 간부들을 잡아넣었던 굉장히 유명한 검사입니다. 자, 이 검사가 연방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법무부 차관으로 새로 지명된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법을 집행하는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판사를 했다는 그 두 가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트윗에서 우리에게는 용기 있는 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용기 있는 판사가 리처드 도노유 신임 법무차관 지명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신임 법무장관과 법무차관 이 두 사람의 콤비, 리누드 변호사가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리누드 변호사는 새로운 콤비가 엄청난 수로 기소할 것이다 라고 예고장을 날렸습니다. 윌리엄 바는 애국자입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직서는 훌륭했습니다. 나는 그가 12월 23일 이전에 주요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믿지만 기소에 머무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는 일을 잘 해냈고 나라를 위해 훌륭히 봉사했습니다. 새로운 법무장관과 그 보조원들이
앞으로 발생할 엄청난 수의 사건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네, 리노드 변호사가 여기 옆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I'm still your president. 난 아직도 너의 대통령이야. 라는 그런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리노드 변호사는 굉장히 말을 강하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윌리엄 바 장관을 비난해왔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애국자이다, 훌륭히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즉 12월 23일 나가기 전에 이 윌리엄 바 장관이 뭔가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윌리엄 바 장관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윌리엄 바 장관은 법무부와 FBI, 국토안보부에 있는 검사들에게 선거 사기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해라 라는 메모랜덤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검사들이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고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일정 수의 증거라든가 서류,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사후에 발생할 각종 재판에서 사면을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결국엔 리노드 변호사로부터 애국자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 리노드 변호사는 그리고 새로운 법무장관과 보조원들이 앞으로 엄청난 수의 사건들을 기소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법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들은 민사소송 그리고 헌법소송들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원고가 법무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재판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명 신임 법무장관과 신임 법무차관의 콤비로 이루어진 이 두 팀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선거 범죄를 형사 기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막이 오릅니다.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306표를 얻어서 미국 대통령에 정식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 법무부 그리고 사법당국이 나서서 이러이러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관계자들을 하나 둘 기소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조 바이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에 의해서 극단적인 폭력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레건주 포틀랜드는 지금 해방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 조직, 무장 조직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 지역 안에 있는 경찰 병력을 전부 다 몰아내고 이 지역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해방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도 물론 진영은 다르지만 이번에 미시간주에서 제가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시간주 주지사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미시간주 의회를 봉쇄하고 공화당 측 선거인단의 입장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쪽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총기로 무장하고 가서 미시간 주지사의 집무실 앞을 점거하는 그런 시위까지 벌였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로 인해서 미국은 좌우가 완전히 갈라졌고요.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를 시작한다면 아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폭력적인 대응으로 응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레이노드 변호사가 트위터에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문을 남겼습니다. 안쓰러운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물과 음식, 손전등과 배터리, 양초, 라디오, 수정헌법 2조 물품, 지역 지도자들과의 만날 계획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의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인데요. 여기에서 리노드 변호사가 얘기했던 수정헌법 2조에 나온 물품, 네, 총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물과 음식, 손전등과 배터리, 양초, 라디오, 총기, 이것은 아마도 대혼란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놓으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리노드 변호사가 14일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이러한 기소와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면 반대측 진영에서 엄청난 반발이 발생할 겁니다. 이 때문에 리노드 변호사는 이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아닌데 일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이 뭐가 문제냐,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리노드 변호사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카다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지난 10일 조용히 처리됐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부가 유고가 됐을 때 비상지휘권 승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국방장관이 장관으로서 사망 또는 사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장관으로서 직책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방부는 본 명령에 의거해서 직무를 대신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국방부 정책실장 이런 순서로 해서 어떤 순서로 해서 국방부가 유사시 지휘 라인이 승계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군조직은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 플랜 B가 실패하면 플랜 C 다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시에 이미 갖춰져 있는 국방부의 유사시 지휘 라인 승계 절차에 직접 개입을 해서 행정명령으로서 자, 장관이 유고가 되면 어떤 사람이 대처를 해라.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대처해라. 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전쟁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의 지휘 라인에 대해서 비상시 승계 명령을 행정명령으로 지난 10일 서명을 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이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 반대 측에 굉장히 심한 살해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GSA, 연방총무청의 청장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조 바이든에게 보냈던 그 서한에서 너희들이 우리 가족, 내 친구들,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협박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서한을 보내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미국 법무부, 국방부가 이번 선거 범죄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자 체포에 나서게 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러한 저항에 대비해서 이러한 비상지휘권 승계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즉, 전시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승부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착실하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워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방대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대법원 소송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각 주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결국 선거인단 명부가 2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계엄령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무장관, 법무차관이 교체됐고 국방부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계속 주목해야 되겠습니다.